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고민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하는 영상을 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살 수 있으면은 공동명의로 사는 게 대부분의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종부세 중과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은 남편, 부인 둘 다 종부세가 중과로 과세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단독명의일 때보다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법이 2023년 귀속분부터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지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양도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거의 대부분 유리합니다. 두 가지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독명의일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 원 한 번밖에 적용 못 받잖아요. 그런데 공동명의일 때는 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 원씩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효과는 단독일 때보다 공동명의일 때는 소득금액이 인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각각 반씩 주는 거잖아요. 소득금액이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적용되는 세율이 굉장히 낮아지죠. 단독명의일 때는 높은 고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다가 공동명의로 바뀌었을 때는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지면서 세율 구간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진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단독명의일 때보다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은 단독명의일 때 양도 차익이 2억 8천이었고요. 장독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금액은 2억 2,96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2억 2,710 정도 나오고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천 초과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세율은 38% 구간입니다. 38% 구간이 1억 5천 초과니까 약 7,700만 원 정도 돼요. 7,700만 원 정도는 38% 구간으로 과세가 되고 그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더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양도세가 약 6,689만 8천 원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대5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양도 차익이 절반으로 각각 쪼개지겠죠. 남편이 1억 4천, 부인이 1억 4천. 그리고 양도 소득 금액도 각각 절반으로 나뉠 겁니다. 남편이 1억 1,400, 부인도 1억 1,400.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각각 250만 원씩 해주거든요. 여기서 약간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남편과 부인 둘 다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럼 과세 표준이 이제 인별로 1억 1,230으로 줄어듭니다. 최고 세율은 몇 프로냐? 35% 구간입니다. 근데 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8,800만 원 초과거든요. 8,800만 원 초과 구간만 35%예요. 그럼 여기서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2,400밖에 안 되겠죠. 그 2,400만 원만 35% 구간이고 그 이하는 24%, 15%, 6% 구간이에요. 그런데 단독명의일 때는 8,800만 원 초과 구간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1억 4,500 정도 되거든요. 1억 4,500만 원이 35% 이상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세율 구간이 단독명의일 때가 훨씬 높잖아요. 세율 구간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양도세가 2,400 정도 나오고 두 사람 합해서 4,8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단독명의일 때보다 약 1,8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들죠. 여기 지방소득세 또 10%까지 감안하면은 세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단독명의일 때보다 공동명의일 때 소득금액이 반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세율 구간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누진 효과가 발생해서 세부담이 줄어들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각각 250만 원씩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세부담이 줄어들고 이래서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이 내용은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문제는 종부세죠.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 부담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요. 왜 줄어드는 거냐? 종부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22년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두 채를 남편과 부인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도 조정지역 2주택, 부인도 조정지역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부세가 중과로 과세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귀속분까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 다음에 인당 6억씩 공제를 해줬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공제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원래는 100%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2022년에만 60%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가지고 주택분 과세 표준이 나오면은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중과가 됐어요. 그 중과 세율이 얼마였느냐?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 부담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공제도 각자 6억밖에 안 해줬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주택 공시가격에서 인별로 9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12억을 공제해주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3년부터는 80%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세율인데요. 세율이 2주택까지는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됐잖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2주택까지는 무조건 기본세율. 근데 그 기본세율도 2022년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0.5에서 2.7%로 낮아졌고 3주택 이상부터 세율이 0.5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완화가 돼가지고 부부 공동명의로 조정지역 2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2023년부터는 많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사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한 명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두 채의 공시가격을 더해 봤더니 20억이에요. 그리고 2023년부터 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9억을 차감해 주고요.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 곱하면은 종부세 과세 표준이 9억 6천이 나오고요. 지금 종부세 과세 표준이 9억 6천일 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2주택까지는 중과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0.5에서 1% 누진세율입니다. 12억까지는 0.5에서 1%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곱해봤더니 종부세액이 720만 원이 나옵니다. 요 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차감해주고 농특세를 이제 더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납부할 종부세가 계산이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하고 종합부동산 세액까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채를 남편과 부인이 5대5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남편도 조정지역 2주택, 부인도 조정지역 2주택이 되는 건 마찬가지죠. 대신에 이 공시가격이 반으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남편은 10억, 부인은 10억. 그리고 공제 금액이 각각 9억씩 공제해주고 공정시장 80%를 곱하면은 과세표준은 8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억 이하는 세율이 0.5%거든요. 그래서 각각 0.5% 세율을 곱하면은 종부세액은 각각 40만 원씩 나오고요. 두 사람 합하면은 종부세가 80만 원 나옵니다. 단독으로 2주택 가지고 있을 때보다 공동으로 2주택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죠. 그 이유가 공제 금액이 인별로 9억으로 늘어났고요. 조정지역 2주택은 이제 중과세율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2주택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소득세 같은 것도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한 명한테 몰려있는 것보다 부부한테 공동으로 쪼개져 있으면은 세부담이 더 줄어들겠죠. 소득세도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이제 주택이랑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무조건 줄어들고요. 종부세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대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은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뭐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안 내도 되죠. 이런 분들을 피부양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소득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재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첫 번째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이건 구청 사업자 등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때 소득은 10원이라도 있으면 박탈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 소득은 언제 과세가 되는 거냐? 그 과세 요건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표를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월세소득이 있고요. 전세보증금을 받으면은 전세보증금에다가 일정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된 임대료를 간주임대료라고 그럽니다.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주식투자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다가 적정 이자율, 그 이자율이 현재 1.2%입니다. 그 이자율을 곱해서 산정된 가상의 임대료,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그래요.
월세 소득이 있거나 간주 임대료가 있으면은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이 월세 소득은 1주택자는 원래 과세를 안 합니다. 다만 1주택자를 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은 2주택, 3주택은 다 과세를 해요. 전세 보증금만 받았다. 그럼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는데, 간주 임대료는 두 채까지는 과세를 아예 안 합니다. 두 채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은 가급적 월세를 안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월세를 받아버리면 두 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가 돼버리잖아요.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 두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한 채는 거주하고 있고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채는 이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전세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간주임대료는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과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채까지는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가 된다는 말은 주택 임대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발생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공동명의로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가급적 월세소득보다는 전세로 세를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때 단점 두 번째를 한번 봐볼게요.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소득이 있어요. 자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돈을 내가지고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은 증여세 과세 문제가 전혀 없겠죠. 각자 자기가 돈 낸 만큼 자기 지분율을 가져가면은 증여세 과세 문제가 전혀 없는데,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부인이 가정주부였다. 그러면 이제 소득은 남편한테만 발생하고 부인한테 발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사버렸다. 그러면은 부인 명의의 자금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남편 명의의 자금만 다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지분은 공동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부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럼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은 10년간 범위 내에서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 자금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증여세는 과세가 안 되는데, 만약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6억 원을 초과했다. 그리고 이 초과한 자금의 원천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100%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부인이 공동 명의로 5대5로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대출금 중에 50%는 부인의 자금 출처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차주를 공동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을 소득이 있는 한 명으로 이제 설정을 해요. 그럼 직장 다니는 남편이 차주가 되는 거겠죠. 그럼 부인은 공동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남편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만 자금 출처로 이제 인정이 되고 부인은 자금 출처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비록 차주는 남편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각각 50%씩 부담을 하면은 공동 차입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유권해석과 판례에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자만큼 납부를 하고 있으면은 공동 차입금으로 인정이 돼서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증여세 과세 문제가 이제 없어지겠죠. 다만 그 이자의 원천은 부인이 이제 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부인이 사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남편으로부터 그 이자를 별도로 증여받아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를 받아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고, 부인이 타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소득 금액으로 조달을 해야 되겠죠. 번거롭더라도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남편과 부인의 자금 출처로 공동으로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걸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점만 있다고 그랬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이 인정되고 과세 표준이 남편과 부인 반으로 쪼개지면서 세율 구간이 낮아지니까 거기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세율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제 금액이 기존의 6억에서 인별로 9억으로 올라가는 효과, 그리고 세율이 종전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2023년부터는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게 이제 세율이 낮아졌죠. 그로 인해서 종부세 부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다고 그랬죠. 단점 첫 번째는 뭐냐?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다 보면은 배우자한테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부양자 박탈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소득 금액이 없도록 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득 금액이 없게 되려면은 만약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주지 말고 전세를 주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소득 금액이 없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단점은 부부 공동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득이 없는 자가 공동명의자로 들어가면은 그 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배우자 공제 6억 한도를 초과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소득이 없는 자는 증여세가 이제 과세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 증여세 부담을 덜고 싶으면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게 됐을 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면은 공동 차입금으로 인정을 해서 자금 원천을 인정받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덜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